아이를 관찰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기는 거예요. 딸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풍동성장을 만든 박소정입니다.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자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생태 세미라 화가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습관들이 사실 제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민물고기 도감을 7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그때 과정이 물고기가 사는 곳에 직접 가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어항에 넣어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하고, 그 물고기가 사는 환경을 조사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집에 와서 제 작업실에서 물고기를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나라의 물고기가 133종 정도가 있는데, 그 과정을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 배웠던 습관은 관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책을 하는 것도 모든 게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에 걸쳐서 민물고기 도감이 나왔고, 보리 국어사전에 그 민물고기 도감이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바다생물까지 제가 총 10년을 넘게 도감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감을 만들면서 관찰이라는 습관도 배이게 됐지만, 그리고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제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텃밭에는 매일 찾아오는 곤충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조금씩 자라나는 그 작물들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사실은 한 3, 4년 정도 텃밭을 키우면서 보고 관찰했던 거를 텃밭 도감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텃밭이 있는 집에 살면서 중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서 찾아오는 벌레들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안 익은 토마토를 다 따버리고 기다란 오이라든지 가지를 다 아이가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밭이 사실 저희 가족의 놀이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적어두고 그려두고 해서, 제가 첫 번째 도감이 아닌 첫 번째 그림책을 이때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상훈의 텃밭 가꾸기였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4살, 5살이 되고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린이집을 어떤 어린이집을 보낼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딱딱한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곳에 보내고 싶어서, 제가 그때 이름이 좀 웃긴데 도깨비 어린이집이라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특별히 수업이 없고, 큰 마당 안에서 아이들이 주도해서 놀이를 만들고, 매일매일 같은 놀이를 해도 아이들은 다른 놀이를 만들어내는 제가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조금 아이들을 지켜봐주는, 그래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놀 수가 있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를 만드는데 혈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이들이 놀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항상 찍어 놨는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이 끝나도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끝나고 3, 4시간을 또 노는 걸 또
옆에서 보면서 기다려주고, 근데 저는 엄마들하고 수다를 떠는 대신에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관찰하고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관찰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관찰했던 내용 중에 아이들의 친구 사귀는 법, 아이들의 사회생활, 그리고 동무들한테 배우는 이야기, 그리고 다 같이 놀이를 만드는 이야기를 3가지 소재로 제가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책이 나 혼자 놀 거야예요. 사실 이 제목은 정말 나 혼자 놀고 싶어서 나 혼자 놀 거야가 아니라 삐쳤을 때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둘이 모래놀이를 해서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는데 친구랑 놀다가 이제 둘이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어른들은 그럴 때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빨리 화해하고 사이좋게 놀아야지 라는 그런 말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교육 방침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들도 암묵적으로 선생님의 의견을 따랐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싸우고 나서 서로 약간 눈치도 보면서 나 쟤랑 빨리 놀고 싶은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화해하는 법을,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화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스스로 그런 내용의 나 혼자 놀 거야 이고요. 그리고 2번째 책으로는 나도 꼭 잡을 거야인데 아이들이 하도 자연 속에서 놀다 보니까 거기에는 꼭 곤충 잡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곤충 잡기 선수는 항상 아이들한테 자기가 잡은 곤충들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 동생들은 나도 저렇게 잡고 싶고, 그리고 나도 저 형처럼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쉽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형은 또 쉽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동생, 형처럼 되고 싶은, 형처럼 잠자리를 손으로 잡고 싶은 동생이 혼자 노력을 막 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 곤충 잡기인 선수 형이 동생한테 마지막에 3가지 비법을 알려줘요. 3가지 비법 중에 하나는 저도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들었던 말이었는데 잠자리가 뭘 먹을 때 잡으면 잡을 수 있어였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3가지 비법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잠자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책으로는 제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주제로 책을 만들까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다 같이 노는 모습이 어떨까. 아이들이 3, 3, 5 따로따로 놀기도 하지만 모두 다 같이 놀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 같이 노는 것 중에 가장 신났던 일은 사실 여름의 물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물도 자기네들이 뿌려보고 이렇게 미끄럼틀에 물도 뿌려서 물 미끄럼틀 타고 놀기도 하지만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계속 시원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더 어떻게 하면 더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수영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의 여름 물놀이를 이게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로 가장 적합하겠다 싶어서 이 풍동 수영장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풍동 수영장을 할 때는 사실 기존에 제가 세밀하게 했던 그림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여름에 우통을 벗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하기에는 좀 아이들이 딱딱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드로잉을 선택했어요. 스케치하듯. 그래서
조금 제 손도 빠르게 아이들을 그려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취재를 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그때 굉장히 많이 스케치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곡차곡 제가 그전에는 차곡차곡 이렇게 붓터치를 겹겹이 쌓이는 스타일로 했다면 여기서는 그 순간적인 물 표현을 실감나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방식과는 달리 저도 여러 가지 붓들을 이용해서 물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에 제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물을 튀긴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번지는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도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 모습대로 드로잉 연습을 했던 장면이에요. 여기서 밑에 사진 보면 처음에 사진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나르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수도꼭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작은 통을 담아서 이제 구덩이를 다 파고 나서 빨리 물을 부으려고 아이들이 이제 물을 나르는 모습인데 빨리 부으려면 사실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틀면 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빨리 부으려고 작은 통에라도 부어서 빨리 물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항상 드로잉으로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덩수영장이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3권의 책이 저희 딸이 다니던 친구들과 저희 딸이 같이 놀던 모습을 담긴 책이 나 혼자 놀 거야, 나도 꼭 잡을 거야, 풍덩수영장 이 책 3권이 출간되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여기는 그냥 어린이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이지만 선생님도 있고 부모들도 있지만 어른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어른들을 등장시키지 않은 이유는 저도 제가 아이들 스스로 친구와 화해하는 법, 동무들한테 서로 배우는 법, 다 같이 뭔가 거대한 일을 꾸미는 놀이를 만드는 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제가 관찰해서 그렸기 때문에 어른들이 필요 없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숨은 메시지는 어른들이 조금 아이들이 하는 놀이나 아이들이 친구 사귈 때라든지 아이들이 뭔가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조금 기다려주고 멀리서 지켜봐 줬으면 하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제가 예전에 세미라 화가였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기법이 다시 또 바뀌었는데 제가 풍덩수영장까지 작업을 마치고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청소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청소할 때 꽃에 꽂힌 책들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적어두었던 수첩에 있는 글귀도 읽으면서 집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수첩에 제가 저희 딸이 4세였는지 5세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저희 딸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딸이 엄마 청소기 좀 그만 돌려 시끄럽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아이가 인형들하고 같이 이불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아, 이때는 저희 딸이 이 곰인형, 토끼인형한테 생명을 넣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랐던 그 시절의 저희 딸의 모습을 제가 사실적으로 현실로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자라는 그림책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풍덩 수영장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림책 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재료는 우리가 아이들을 그릴 수 있는 색연필 또는 연필과 또 시원하게 물을 표현할 수 있는 붓들인데요. 저는 이 풍덩 수영장을 그리면서 다양한 붓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물을 아이들이 나르고 이렇게 쏟을 때 이런 납작한 붓을 이용해서 물의 속도감을 표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보면은 집에 쓰던 여러 가지 붓들을 사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납작한 붓, 둥근 붓, 그래서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붓을 모으고, 그리고 아이들 그릴 때는 이렇게 드로잉 재료 연필이나 색연필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그리기 북에는 원래는 여기 이 풍덩 수영장 책에는 아이들이 6명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3명의 아이들을 뺐어요. 그래서 그리고 싶은 이 안에서 수영장을 같이 만드는 나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나를 그려주고, 그리고 구덩이를 팠으면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채우는 나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뒤에서 아이가 물을 뿌려주면 미끄럼틀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잘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내려오는 아이의 모습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그려준 다음에 붓을 이용해서 물 색깔을 만들어요. 근데 물감도 충분히, 물도 이때 충분히 적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법을 물을 튀기는, 이 아이가 미끄럼틀을 내려오면서 물이 튀기는 거를 표현했는데, 붓을 이렇게 던지듯이 하면은 물방울이 이렇게 물이 튀기듯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때 그릴 때 막 제가 물 미끄럼틀을 타는 기분으로 물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했을 때 풍덩 수영장을 가지고 그림책 놀이를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이 웅덩이를 파고 나서 물을 나르는 장면인데,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서 어떤 아이가 한 건데, 이 아이가 물을 4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빨리 물을 채워서 수영장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그려져서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수영장을 만들려면 웅덩이를 파고 물을 채울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 웅덩이를 파는 친구들과 자기도 뭔가 도와주는 삽으로 땅을 파는 아이를 그렸는데, 이렇게 만화처럼 대사까지 넣어서 으쌰으쌰 아이 딱딱해 수영장을 만들래 이러면서 대사를 재밌게 써놨고요. 여기서도 아이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운내서 물을 나르는 장면인데, 이 아이도 같이 뒤에 있는 친구들과 물을 나르는 장면을 넣어서 그렸네요. 풍덩 수영장 이대로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집에서 여름에 물놀이 했던 장면들을 그려보고, 그리고 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칠을 하는 거 말고 물을 뿌리거나 던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하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지금까지 풍덩 수영장 그림책 시연을 마쳤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그림책 작가 꿈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그림책 작가를 하기 전에 생태 세미라 화가를 했었어요. 근데 생태 세미라 화가를 끝날 때쯤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관찰하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쓰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림책 작가가 된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첫 그림책을 냈을 때 그때 봤던 책 중에 여러 번 읽었던 책이었는데 권윤덕 선생님의 만인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만이가 새로 이사한 할머니 집을 잔잔하게 소개하는 책이었는데 큰 서사가 없이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 책이 있구나 하면서 큰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긴 하는데 제가 나 혼자 놀 거야, 나도 꼭 잡을 거야, 풍동수영장 책이 저희 딸이 어린이집 다닐 때 생활을 관찰하면서 그렸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한 권 한 권 출간할 때마다 그 저희 딸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책을 보면서 막 우리 이렇게 놀았었어 막 이러면서 그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꺼낼 때 많이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로 그림책을 만들 때 딸에게서 영감을 받았었거든요. 딸이 성장하는 동안 있었던 딸이 얘기했던 대화들, 그런 또 딸이 했던 행동들. 그래서 사실 딸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출간할 때 제가 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그림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읽는 동안 아이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가졌던 부분,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또 다르게 상상했던 부분들을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충분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책 읽는 즐거움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